337페이지에 그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을 봅시다. 거기 보면 타인의 사무의 관리가 있을 거는데 사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앞에서도 봤으니까 원래는 그 법학에서는 사무 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죠. 묻자 들어가는 걸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거의 다 되니까 다만 그 누누이 강조했지만 단순한 부작위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타인의가 뭐냐는 거예요. 타인의. 타인의. 그래서 거기 그 괄호 2번을 보시면 일단 객관적으로 타인의 그 사무라고 타인 거라고 보여지는 거. 객관적으로 먼저 판단을 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그 5번째 줄에 보면 일단 그 객관적인 거는 성립에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성질상 중성인 거는 이건 문제가 된다. 성질상 중성인 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중성은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객관적으로.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일단. 그런데 잘 모르면 주관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중성인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는 게 좋을 겁니다. 복잡한 문제니까. 그리고 케이스를 기억하는데 케이스가 문제되는 것만 문제되니까 끝부분에 나오는 거 있죠. 간단한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약을 사는 경우에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하여 사는 때에는 자기, 또 보호 중인 다른 어린이를 위해 사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거다. 이것은 이 예보다는 오히려 자기 아들 친구가 왔을 때 둘 다 배탈이 나면 약을 사러 가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 아들 거는 객관적으로 자기 사무죠. 근데 아들 친구는 모른다 이게 뭔지. 아들 친구 거는 그때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 얘기도 아니고. 자기 거냐 타인 거냐. 사무가 누구 거냐. 그걸 판단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이게 타인 거라는 게 확정이 되면은 3번은 뭐냐 하면 그 관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성립 요건이 그러니까 로마자 1번 위에를 보면 타인 사무 관리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나씩 뜯어보는 거예요. 타인은 뭐고 사무는 뭐고 관리는 뭐냐. 관리에서는 문제되는 게 뭐냐면 보통 그 권한에 관해서는 보존 관리 처분이 있는데 보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 별거 아닌데 관리는 써 있으니까 되고 문제는 이 처분이 관리라는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느냐, 포섭되느냐. 된다 이거예요. 왜? 이것은 관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타인 사무 처리에 관한 문제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 그러니까 메뉴에 있는 그 로마자 1번 옆에다가 여러분이 객관적 요건이라고 쓰세요. 대개념이 없으면 찾아 쓰면 되잖아. 용어 때문에 혼동하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 시급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는데 이 기초 개념들을 빨리 달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피눈물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표현 양식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자 1, 2번처럼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념이 안 들어와 있으면 남이 그렇게 써놔버리면 못 알아듣는다고 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상한데 이거 못 보던 말이 나오네 이래가지고 그런 것은 그 성실성하고만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개념이 다 돼 있으면 의미를 파악하면 아는데 뭐든지 그냥 단순하게 외우려고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못 보던 말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버린다 이거 잘못하면. 그 무지 답답한 사건입니다. 내보니까. 지금 이 사무관리부터 불법행위까지는 불법행위는 그래도 채무불이행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별거 있는데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은 이 학자마다 용어를 달리 써봐요. 용어. 그 내용은 다 있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내용이 다 있는데도 용어가 달라버리면 다른 거라고 생각해버린다고. 그 사례 문제를 다른 걸 들어버리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아 이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여러분은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선생들도 이걸 못 찾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책 써있는데도
말만 바꿔버리면 이거 없는 거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냥 이상하게 돌다리처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책을 엉터리로 읽는 걸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뭐 선생도 비슷해 되가 보니까 요새 책을 정밀하게 읽질 않는다고 이상하게. 그래서 처분이 들어간다는 거고, 이 주관적 요건입니다. 로마자 2번은 주관적 요건은 뭐냐면 관리 의사가 있습니다. 관리 의사는 거기 제목에 써 있는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하여가 뭐냐는 거야 이거. 114조 이하의 위하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야 이게. 응? 위하여. 114조의 이하에 있는 위하여는 뭐예요? 어? 뭐라고 써 그때? 모르는 게 또? 위하여가 본인의 이름으로라고 했잖아. 이름으로. 그죠? 거기서의 위하여는 순수히 객관적인 거죠. 이름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의. 어? 물론 주관적 요소도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하여는 뭐냐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위하여는 주관적인 것만 말하는데, 맨 끝에 나오죠? 이익을 사실상 귀속. 사실상 귀속. 그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익을 사실상 이것만 차이 나죠. 어? 이것만 차이 나잖아. 114조 이하의 위하여는 응? 위하여는 뭐야? 뭐야 이거? 이익이 아니고 권리 의무를 이죠. 대리를 모릅니까? 응? 권리 의무를 법률상 귀속시키는 거죠. 본인에게. 대리라는 게 이 권리 의무를 법률상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거 아니야? 어? 이 낯섭니까 이게? 대리를 모른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어? 그냥 책 들고 왔다 갔다만 했지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지금 남은 게. 그죠? 현실이 그렇잖아 지금. 이 대리라는 게 이거 아니야? 권리 의무를 법률상 귀속시킨다고. 그런데 이건 사실상 귀속이라고 써 있죠. 사무관리는. 사실상 귀속은 여기까지는 알잖아. 귀속은 똑같은 게 아는데 이게 있으니까 여기다 이걸 못 써, 용어를. 권리 의무라는 건 법적 개념 아니야, 이거는. 사실상 권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이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이거를. 사실상 권리, 사실상 의무 어디서 이상해, 그런 게. 없다고,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이익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해. 그러니까 그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야, 이게. 원래는.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는. 말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상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 만약에 물권법에서 사실상 소유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소유권이 사실상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막 판례가 나고 학설이 갈리고 그러는 거야. 난리가 나고 그냥 말이 이상하니까. 사실상 권리라는 건 원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이게. 여러분 그것도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냥. 현행법상 사실상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 근데 이런 물권법에서 내가 말했듯이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걸 법조문에 쓰고 있다고 지금 특별법에서. 그러니까 대가리를 단순하고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은 여러분 또 그럴 거 아니야. 이제 다음 중 사실상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거 딱 나오면 이 못 보던 건데 이거. 이 답답한 사건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맨 밑에 알겠습니다.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의 귀속. 그거예요. 권리 의사라는 건. 114조와 비교할 때 저는 차이가 있다고. 원래 대리도 남의 일하는 거죠. 남의 일하는 건 다 관련이 있어. 하여튼. 다. 그러니까 사고를 항상 그렇게 간명하게 처리해요. 그 쉽고 정확하다고. 그런 건 뭐 전혀 모르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조리 다 외운다 이걸. 나는 우선 내가 이걸 못 외워. 내 능력이 안 돼 이거. 내가 민법을 예전에 한번 외우는 걸 한번 적어봤는데 총칙의 절반쯤 적으니까 한 3,000줄 되더구만 문장이. 그냥 포기했어 나는. 그러면 채권 상속법까지 하면 이게 몇 줄이란 얘기야? 10,000줄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나는 10,000줄을 외워서 법학을 통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여러분 그 여행 좀 가.
독일 같은 데 가서 법대 찾아가가지고 법학도 뭐 하는 거 한번 쳐다봐봐. 맨날 놀고 앉아있어. 맨 스포츠만 하고 있다고. 근데 걔들은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만 줄씩 안 외우는데도. 이거 외울 필요가 원래 없는 거야, 그게 원래.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우리나라 학생입니다. 하루 종일 뭘 외우고 앉아있어, 이상하게. 그리고 막 고시 공부한다 그러면 막 신림동에 들어가가지고 방 얻어가지고 골방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이 보여. 나오는 사람부터 물어보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아, 또 대화를 해야 보면. 이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하라는 거야. 유별을 떨지 말고. 공부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게 만연되다 보면 스스로도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남들이 막 막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다가 막 신림동 고시촌에 뼈를 묻는다 막 이러니까, 동달아 놀래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한 표도 없는 짓을 하고 있네. 그냥 놀아요, 그냥. 놀다가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돼. 이거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죠. 임명수 선생님 자기는 뭐 좀 아니까 쉬운 거고 우리는 처음이니까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 논리에는 처음이고 나발이고 있을 수가 없어, 이게.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은. 어려운 걸 여러분이 못 봐서 그러죠. 관리의사는 말이에요. 바로 2번은 뭐냐 하면 338페이지에 관리의사는 그 어떤 사람이 사무관리를 하면 관리의사만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딴 의사가 좀 껴있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죠. 첫 줄에 뭐가 나와? 다른 거하고 병존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거에 병존해도 상관없다고. 이것도 원래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안 되지.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꾀야 되는 의사만을 가진 때는 그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관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쉽게 말하자면 로마자 2번 제목에다 뭘 써야 돼, 앞에다가. 조금이라도. 이 말이죠.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냥. 뭐, 조금이라도가 기분 나쁜 사람은 약간이라도. 그것도 기분 나쁜 사람은 깨알 만큼이라도. 뭐, 있기만 한다면 있기만 하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관리의사는 중요한 건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표시나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표시나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까? 표시나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만약에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관리의사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는 전부 착오가 문제가 됩니다. 형법이고 민법이고 상법이고 갈 거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착오 문제가 걸려 있어. 왜? 인간 중에는 생각을 똑바로 못하는 놈들이 많거든. 헷갈리는 놈이 많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그러니까 모든 의사의 착오가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는 이 헷갈리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실이고 또. 그러잖아. 그래갖고 헷갈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헷갈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거기 보면 착오가 있으면 생각에 따르지 않고 뭐예요? 진실에 따릅니다. 그거 써요. 생각에 따르지 않고 진실에 따른다. 생각이 기분 나쁜 사람이 인식이라고 써. 인식에 따르지 않고 사실에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착오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여러분 이런 걸 알면은 형법의 착오 같은 거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원래도. 그 밥통 같은 문제는. 그러면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형법에 뭐 사실의 착오 이런 거 나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지. 정신이 없을 정도에 그런 거 가지고. 착오는 착오는 원래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착오, 소극적 착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답은 딱 한 가지야. 인식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할 거냐, 사실대로 할 거냐. 알겠습니까?
이거하고 사실, 주어진 진실 말이에요. 어떤 걸 택할 거냐, 이거야. 이 관리의사에서는 이쪽을 택한다. 이 다른 데서는 이걸 택하는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원칙이 사실에 따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말을 원래 해주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해주면 나중에 저걸 기초로 너무 착오를 쉽게 이해해가지고 또 법학을 또 깔보는 경향이 또 있다. 알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생각해봐. 차이 나는 게 두 개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거 아니야, 언젠가. 사실에 따르든가 인식에 따르든가. 그래 놓고 책을 읽으면 아주 쉬워요.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이건 핵심 표지죠. 의무가 있기만 하면 이건 사무관리 안 돼. 남의 일 했는데 의무가 있으면 뭐가 돼, 근데? 뭐가 돼? 위임이나 임치가 돼. 알겠습니까? 의무가 있으면. 위임이나 임치의 의무는 발생 근거가 뭐예요? 발생 근거가. 계약 아니야? 의사의 합치. 발생자가 나오면 두 개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이 질문해서 빨리 답변을 못 하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데 못 하냐면 지금. 다 때려치고 그냥 유사책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아무렇게나 외우는 데는 그래도 빠르니까. 그래도 효율성이 있죠. 점수는 거지같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 그 뿌듯함은 있을 거 아니야. 뭐 자꾸 나가니까, 이거 앞으로. 쉽게.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의 의무가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복잡하게 써 있지만, 본인에 대해서 무조건 법률상의 의무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 말이 아니고. 딴 사람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본인에 대해서만 하여튼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무관리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로마자 4번이 중요한 건데,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면, 조문 때문에 그래. 조문 때문에. 거기 보면 조문들이 나와 있죠. 737, 739.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리한 거는 명백한데 이 괄호 2번은 별표를 2개 하고 이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739를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성립한다 이런 말이 보인다고.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플러스 명백하냐 안 하냐로 다시 분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괄호 2번의 첫 줄에 본인의 의사에 반 거기다가 빨간으로 네모치고 두 번째 줄에 명백한 거기다 또 네모쳐가지고 명백한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요소로 판단해야 된다. 하나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 밑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두 단계로 검토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사무관리의 효과인데 일반적 효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위법성의 조각입니다. 이 위법성의 조각은 곽윤 선생님은 그 민법에서는 이게 문제가 별로 안 되니까 그 335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적법행위란 말이 있죠. 같은 말이죠. 위법성이 조각되면 적법행위 아니야 원래. 두 번째 문단에 위에서 적법행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적법행위라는 거하고 위법성이 조각돼서 적법하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죠 완전히. 완전히 다른 말이야. 처음부터 적법행위라는 거는 이게 원래 허용된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게. 법질서에서 이게 허용된 행위였다는 거라고, 이게. 인간의 행위는 법질서에서 볼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허용된 행위하고 허용되지 않는 행위밖에 없다고.
허용되기도 하고 허용되지 않기도 하는 행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지. 알겠습니까? 응?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야. 위법성의 측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허용된 행위는 위법성 조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안 해도 원래도 적법해. 처음부터. 허용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용되지 않은 거는 원래는 위법해요. 허용되지 않은 거니까. 위법한데 만약에 그 위법성을 갖다가 조각하는 사유가 있으면, 응? 조각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적법해.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잘 들어도 이걸. 통상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야. 사무관리는, 그렇다고 사무관리는 정확하게 원래는 위법한 행위죠. 뭐가 위법해? 남의 일에 간섭하니까. 사무관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니까 원래 위법한 거예요. 그런데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기능을 한다. 법조문에게 위법성을 적법하고 있어. 그래서 적법해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그거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건 원래 위법하다니까.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로 기능을 해. 734조 이하가. 알겠습니까? 독일에서는 이 두 개로 분류하는 게 기분 나쁘니까 짬뽕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짬뽕을 시켜. 이거 짬뽕 시킨 게 유명한 거 2단계 범죄론이라는 겁니다. 2단계 범죄론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는. 응?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 록신 문화에는 아주 쟁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일수 선생은 뭐 쟁쟁하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문화라는 거죠, 거기에. 거기 특히 그 루돌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법적으로 사유가. 그래갖고 범죄론을 줄여버려요, 그냥. 원래 이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또는 범죄행위라는 것은 원래 직관적으로 한 번에 관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요건을 뜯어서 관찰하냐면 단계별로. 인간의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한 번에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조선시대 때는 이걸 한 번에 알아냈어요. 일단 사람을 형틀에 묶어. 패. 너 알겠지? 몰라? 또 패. 그래갖고 허리가 부셔서 패면 안다고 그래, 본인이. 알았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했다고. 한 번에 판단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근대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법이 다 뭐냐면 딱 보면 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저놈이 나쁜 놈인지 돈을 물어내야 되는지를 딱 보면 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단계별로 체크를 합니다. 한 번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법률 요건에 해당하냐? 위법하냐? 책임이 또 있냐? 그럼 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법학개론에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니까 이 책을 이해가 안 가지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위법성 조항이라는 게. 이 중에서 말이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기초가 되는 학문을 먼저 해요. 법학개론은 논리학에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불안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법학개론 책이 또 문제가 있어. 법학개론 책이 그게 아무리 내가 읽어봐도 그 법학개론이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써놔서 내가 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책만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답답해가지고. 논리학 책은 그러면 대학생이 볼 만한 게 있냐? 없어 내가 보니까. 없다고. 응? 논리학 책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쓸만한 게 뭐냐면 꼬마들이 보는 거 있죠. 논리야 놀자. 논리야 나와. 뭐 이런 거가 있죠. 장난스럽게 쓴 거. 그게 내가 볼 때 훨씬 도움이 돼. 옛날에 어떤 학생이 내가 강의 시간에 그런 말 했더니 동영상을 들었는지 뭐 테이프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임영호 선생은 우리를 깔본다 이거야. 초등학생들이 보는 논리학 책을 읽어보라고 한다. 그런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갑을 떨고 앉아있어요. 논리학 같은 걸 다 한다고 말하는 놈 나 살다가 처음 봤어. 논리학 들어보지도 못한 놈들이
다 한대. 근데 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서양의 근대 학문은 전적으로 논리학에만 기초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논리학을 익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학을 안 배우면 돈 계산을 못 해요? 그걸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그게 미분이 돈 계산하는데 왜 필요해? 집합이 돈 계산하는데 왜 필요하냐고, 그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어른들 중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특히. 사람은 그냥 돈 세고 숟가락 숫자만 쓸 정도만 알면 되지. 복잡한 산수는 배워서 뭐하냐, 이게. 육갑을 떨고 앉았어, 정말 내가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용도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걸 왜 배우는지를 아무도 몰라, 지금 보니까. 논리학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전적으로.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숟가락 세고 돈 세는데 왜 학교를 다녀, 그러면. 무학자들도 그건 잘하죠. 더 빨리 해, 그러고. 그 사람들은 셀 필요도 없어. 돈을 딱 집으면 이게 몇 장인지 알아, 그냥. 한 번 져가지고. 근데 저거를 좀 기억해 두면, 이 사무관리라는 건 원래는 위법한데, 여러분이 그 원래 위법하다는 얘기는 또 복습을 했으면 아는데, 335페이지에 괄호 2번에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오른쪽에. 응? 거기 써있잖아요, 명문으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는 원래 위법해요. 법질서상. 그다음 메모리펜을 쳐. 그럼 잘 생각해봐. 거기서 위법하다 그랬는데 분명히. 위법한 일을 계속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위법성을 먼저 조각시켜버려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기억한다. 알겠습니까? 괄호 2번은 뭐야? 사무관리의 추인? 사무관리의 추인. 여기 보면 그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놓으셨는데 사무관리를 추인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야. 사무관리를 어떤 놈이 내 대신 내 일을 하고 있어. 내 대신 내 일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지금 남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데 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혹시 이게 위임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건 절대로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청약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럼 추인을 하면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바로 33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소거된다 이거예요. 거기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죠. 339페이지에 괄호 2번에 중간에 이렇게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뭐냐면 제목이 사무관리의 추인 다음에 의미 또는 효과 이렇게 쓰세요. 사무관리에 있어서 추인의 효과 또는 추인의 의미가 뭐냐는 거야. 그것은 옆에다 또 써. 빈칸에다가 오른쪽에. 청약에 대한 승낙이 될 수 없다. 그 위에다가 청약에 대한 그 앞에다가 청약이 없으므로 이렇게 쓰세요. 청약이 없으므로 청약에 대한 승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효과가 뭐야? 의사에 반하는 게 의사에 친하는 것으로 변환된다.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말이라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와 대리관계가 있어. 사무관리와 대리관계. 응? 보면은 아까 배웠잖아. 사무관리는 사실상의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지 법률상의 권리 의무를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뜻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무관리는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지가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남의 일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건 대리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세 번째 차이점은 괄호 2번도 차이가 되죠.
대리를 추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죠. 응? 사무관리를 추인하면 효과가 안 생기고 의사에 반하는 것만 아니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차이점을 기억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의 의무가 있는데, 관리자의 의무인데, 여러분이 먼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효과는 뭐냐, 의무는 뭐냐 하면, 일단 개시하면 위임과 마찬가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잘 읽어보면. 일단 시작만 하면 사무관리를 위임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몇 가지 파생적 효과가 나와요. 일단 시작하면 위임과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40페이지 맨 밑에 괄호 4번은 당연한 거예요. 위임과 마찬가지가 되니까 68345는 무조건 적용됩니다. 알겠어요? 준용돼가지고. 알겠죠? 그건 기본이고, 맨 위 거도 기본이죠. 관리 계속의 의무. 일단 시작했으면 함부로 그만 못 둬요. 이건 저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말투가.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가지는 못해, 마음대로. 알겠습니까? 그 말이야, 이게. 그 원래 유명한 법리죠, 그게. 들어올 땐 네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못 나간다. 시작을 하지 말던 거 해야지, 시작하면은 빠져나가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관리의 방법은 의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 본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거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는 건 차이 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때 어느 걸 중시하냐는 거야. 의사를 중시한다. 의사를 중시한다. 알겠습니까? 그 왼쪽에다 써. 의사와 이익 이렇게 써놓고 의사하고 이익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때는 의사에 따른다 이거야.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읽어보면 알겠죠. 그 말의 뜻을. 근데 마지막 건 메모리 펼쳐야 돼. 본인의 의사가 위법하거나 사회, 반사회 질서 행위에 속하면은 그건 따르면 안 돼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구하러 올라갔더니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럼 본인의 의사가 내버려 두라는 거죠. 본인의 의사가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니야? 가만보니까. 그러나 그 의사는 뭐야? 반사회적이죠. 선량한 풍속이 어긋나잖아. 그건 따르면 안 된다고. 자살자가 이제 신발을 벗고 다리 난간 위에 올라섰어. 그래서 다리를 끼워안고서는 내리지 말라고 사정을 했더니 나를 놔두라는 거야. 내가 죽겠다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죽겠다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반사회 질서행위라 그 의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이게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지 새끼를 패는데 반 죽이고 있어 보니까. 나이도 어린 애를. 그래서 껴안고 하지 때리지 말라고 했더니 내 새끼를 내가 마음대로 네가 왜 상관이야. 노라고 그런다고 자꾸 이상하게. 그런 의사에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이야 이게. 반사회적이라. 알겠습니까? 원래 남의 아이를 돌보는 게 다른 사람의 의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건 말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런 걸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옆에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인생을 처량하게 사니까. 신문에 보면 그런 거 나죠. 전철에서 어떤 여학생이 깡패들한테 맞고 있는데 아무도 못 본 척하고 다 내려버린다. 신문에 났더라니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야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니까.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런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훌륭한 일로 빛나죠. 전철이 다가오는데 노인네가 곧 쓰러지고 있으니까
젊은이가 뛰어들어서 구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일이야 원래는. 근데 그게 하도 귀하니까 신문에 대문짝만 나오죠. 용감한 시민상도 주고 막 그냥. 이 사회가 언젠가 이렇게 변했다니까. 어느 틈엔가. 아니 노인네가 죽을 위험에 처음에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젊은 사람이. 아무나 뛰어내려가지고 아무도 안 뛰어내리는 거야 이거. 주로 누가 뛰어내리나 가만 보면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것도. 뭐 가진 게 별로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양복 입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놈들은 아무도 안 뛰어내려 보니까.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양복 입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양복이라는 게 원래 신사들이 입는 거예요. 근데 이 무레배 같은 쥐새끼들이 입고 다니니까 이게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 거야. 청바지 입고 티셔츠 걸치고 다니는 놈만 뛰어든다고 이상하게.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저런 거 압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면 공부를 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은 행태를 내가 관찰해 볼 때 절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냥 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문의만 비슷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역사일에 언제나 그 사회의 최상위 그림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최상위 그림인가?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이란 말 쓰지 말라는 거야. 쓰지 말라. 길거리 가보면 금방 알죠. 자기보다 나이 먹은 사람. 아주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저 앞에서 오는데 길을 안 비켜. 기어코 부딪히고 하더만 보니까. 이런 건 서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보통 한 20m 전방에서 비켜줘버려. 편하게 가라고. 아예. 아무도 편하게 가라고. 여기는 옆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보니까 뭐 오든지 말든지 부딪히면 부딪히고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관심을 다른 데 둘 능력도 없고 신경이 너무 쇠약해가지고 관심을 두더라도 비킬 생각도 없고 노인들한테. 이건 결코 공부하는 사람이 안 돼요.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고귀한 품성을 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할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전철에 아침에 내가 옛날에 한번 들어가봤더니 이거 완전 개판입니다 보니까. 거의 다 학생들인데 보니까. 이 앞에 통근하는. 뭐 처음에는 서 있는 듯 하더니 그냥 딱 멈추고 문 열리니까 그냥 이건 무슨 승냥이 때도 아마 그렇게 안 들어갈 거야. 동굴에 들어갈 때도. 승냥이나 이 미물들도 줄을 서 들어가죠. 그래갖고 서로 못 들어가 꽉 끼어가지고 문에. 뒤에서 어떤 학생이 또 달려오더니 뭐 완장을 찾더라고. 배로 밀어 그냥 막.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전부 책가방 하나씩 둘러매고 있어요. 도망 보따리 같은 거 이상하게 등에다가. 보니까 학생이다. 그런데 아니 난장판 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뒤에서 어떤 학생이 완장 차고 나타나더라고. 나 분명히 못 봤는데 갑자기. 그러더니 양쪽을 딱 잡더니 배로 막 밀어. 아니 나 처음에 이해가 안 가. 저거 뭐하는 짓거리가 저게. 그 정도로 막 악을 쓰고 학교 일찍 가서 공부를 했으면 지금쯤 국가가 엄청난 반석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 꼴인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가. 질서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아마 쥐들이 자기 굴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는 안 들어갈 거야. 줄 서서 들어가요. 눈치 봐가면서. 오늘의 테마는 노블리스 오블리지예요. 왜? 이 법정 채권 발생원이 전부 그거에 관한 거야.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의무가 없더라도 사회 부조.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의 일을 돌봐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원인 없이 재산을 취득했으면 언제나 물로 토해내야 된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을 얻게 되면 내놔야 돼 그걸. 사무관리에서는 남의 일을 다 돌봐야 돼. 신경을 써가지고. 이 보통 사람에 대한 거죠. 이 민법이 분명히.
그 다음에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돈을 주셨든 바람에 날려서 돈이 들어왔든 남의 거 이유 없이 들어왔으면 돌려놔야 돼. 그리고 위법한 짓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게 세 가지가 이거죠, 지금. 이거 공통 테마가 노블리스 오블리죠. 왜 안 지키는 거야? 왜? 관리 방법에 거기 알았으면 그 밑에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바로 C번 같은 거는 위임에도 있던 거죠. 무과실 손해배상 청구권. 그죠?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이 괄호 D번만 별표하라. 이것만 특이한 겁니다. 위임에 비해서 없는 거죠, 이거. 위임에 없는 거야, 이거. 이게 통설이 그 이은영 선생님의 귀속성설에 대항하는 논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돕게 하는 것을 부주한다고 그러는데 왜 보수를 안 주냐고 그러는데 이은영 선생님의 학설은 너무 돈에 환장을 한 거죠. 뭐 보수를 줘야 되고 칭찬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훌륭한 일 하면 돈을 줘야 돼, 이상하게. 노인네들은 그런 거 아주 싫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관념은 훌륭한 일을 하는데 또 돈을 줘야 된다는 말이 더 이상하게 들린다고. 오히려 이런 그 혜택을 줍니다.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는 관리 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끼쳤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완화해 줍니다. 왜냐하면 남을 돕자고 한 거니까.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 사물을 관리한 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두 군데 다 빨간 줄쳐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두 경우라는 얘기죠. 하나는 뭐예요? 공공의 이익. 또 하나는 뭐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한대. 알겠습니까? 이땐 과실이 있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이은영 선생님 말대로라면 타인을 돕기 위해서 남의 일에 간섭을 하면 돈을 줘야 된다. 이게 이상한 말이라고 나만 생각해도. 뭐 이게 틀린 말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너무 이게 좀 우리 정서에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에는 그냥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죠. 여러분 보통 이게 지하철에서 노인네 구한 사람 마이크 대면 뭐라고 그러냐면 창피합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다.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 안 밝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독일의 청년 모양. 이상하다.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이거. 돈보따리 싸들고 와야 되겠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놈이 있다면 그건 우리 민족이 아니야. 동이족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그 가끔 동이족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죠. 그리고 조금 거지 같은 착한 일을 하면 이거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마땅히 이게 생각한 놈이 있어. 그런 놈들은 이게 이은영 선생님의 학설에 귀를 솔깃하다 해요. 이 쓸만한 학설인데 이거. 거의 그 얘기예요. 그냥 과실이 있어도 면책되는 정도에 국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리 개시 통지의 의무. 통지의 의무는 여러분 다 알죠. 통지. 여러분들이 통지의 의무가 있는데 이 통지가 관념의 통지죠. 사실을 전하는 거니까. 그죠? 관념의 통지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이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안 해도 돼.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그 얘기야 거기도 그냥. 계산 의무는 68345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의무가 뭐냐면 옆에다 쓰세요 우선. 앞에서 배웠지만 보수 지급 의무는 없어 일단. 우리 민법상으로는. 그러나 특별법에 다 있다고 그랬죠? 그걸 알아야 돼. 보수 지급 의무는 없음. 그럼 뭐가 있냐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비용 상환, 손해배상. 이 괄호 2번은 위임에도 있었죠. 위임에도 무과실 손해배상. 이건 별거 어려운 게 아니고 위에 거 비용 상환이 약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우를 갈라야 돼. 여러분이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 원칙이 나오죠.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 부당이득에 따르게 돼 있어. 원래는 부당이득이야. 비용 상환은 무조건.
그러니까 부당이득의 원칙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그걸 먼저 줄을 쳐. 원래는 그래. 거기 원래라는 말 하나, 본래나 원래라는 말 써가지고 본래는 부당이득으로 처리가 되는 거야. 맨 세 번째 줄에 따로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것도 줄쳐. 그럼 가운데서 뭘 찾아야 돼? 왜 그따위 짓거리를 하냐는 거야. 왜? 아니 있는데 부당이득이 왜 별도로 규정을 뒀냐는 거야. 왜 그랬어요? 관리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줄 몇몇편 칠하라고. 관리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호에 충실하게 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응?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있죠. 우선 제목을 메모리펜을 칠해. 제목을 눈에 확 띄게. 그 갈라놓은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 놓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옛날에 배운 적이 한 번 있지 비슷한 거.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와 반한 경우에 있으면 어느 쪽을 두텁게 해줘야 되는 거야. 반하지 않는 경우죠.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그거밖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래갖고 차이가 뭐겠어? 응? 차이가 차이가 뭐야? 비교도 못해? 전액을 현전이익의 한도에서 이 차이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다 상환해줘. 마음에 드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함. 마음에 안 드니까 남은 것만 해줘. 현전이익의 한도에서. 이익이 남은 것만. 그거야 이게 뭐 이렇게 신통한 말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야? 또 하나. 그 위에 거 보면 688조 2항의 준용. 이것도 있어. 알겠죠? 상당히 두텁게 해줘. 688조 2항은 뭐야? 대변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야. 대변제 청구권. 지난번에 배웠잖아. 위임에서. 대변제 청구권. 써 좀. 제발 좀. 집에 가서 위임에서 찾아보고. 대변제 청구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사무관리는 말이에요. 이게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싫어하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게 옛날에 곽윤익 선생님 책에도 있고, 원로 선생님 책에 다 있었어, 이 내용이. 근데 없어져 버렸어. 학생들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일이 꼬여. 이게 로마법이래. 지금도 영미법에는 남아있습니다. 프랑스법에도 남아있고. 준계약 제도라는 거죠. 준계약. 이게 현재 교과서에 실린 거는 아마 내가 알기로 개정을 안 했다면 김상용 선생 책에만 있을 거야 아마. 준계약 제도라는 게 있다고 로마법이래. 이건 뭐냐 하면 계약이 아닌데 이 준자가 붙었잖아. 계약처럼 취급. 이건 왜 이런 말이냐면 의사가 너무나 중시되는 경우입니다. 의사. 그리고 사무관리가 왜 논점이 의사냐. 이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 원래. 이게 문헌에서 사라져버렸어 우리나라 이상하게.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렸다니까 거꾸로. 이상약 이꾸리하게. 응? 지금 또 현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보니까 내가 이거 서울대하고 경북대를 제외하고는 로마법을 안 가르쳐 아예.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야 정말 천박합니다 정말. 천박해. 로마법 분명히 시험 과목에 안 들어가 있죠. 사법시험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로마법이 시험 본다는 말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 아메바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험에 안 나와. 안 해. 근데 로마법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제. 민법도 이해 못하고 민소법은 더더구나 이해 못하죠. 그리고 이 사정에서 요즘 이게 로마법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제.
이거는 이게 여기 걸리는 것들은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그냥 정밀하게 문제가 돼. 문제가 돼도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걸 박스 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338페이지 맨 밑에 문단을 한번 푸른 걸로 박스 쳐. 푸른 걸로 박스 쳐. 338페이지 맨 밑에 문단. 그게 잘, 여러분이 읽어봐도 상당히 논점이죠, 그게. 절묘한. 그 다음에 341페이지 지금 보던 거 있죠. 괄호 B번에 네 번째 줄부터 끝에까지. 주의할 것은 전체. 그것도 풀고 박스 쳐. 양쪽이 다 의사에 관한 거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 양쪽을 대비해 읽어. 내가 들은 가장 까리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 무슨 법은 무슨 법하고 다르대. 다르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은 민법하고 공부 방법이 다르고, 형법은 민법하고 다르고, 형법하고 헌법하고 다르대. 행정법도 다르고, 소송법은 매우 특이해서 다르대 또 그러고. 예를 들어 로마법책 아무거나 사고 한번 읽어봐. 제목만.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어. 다르긴 개뿔이나 뭐가 달라. 같은 법리에 기초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책 보는 게 힘드냐 하면 그런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게르만법, 로마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엄청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이상하게. 여러분 이런 식이야 보니까. 여러분 탁구는 좀 이해하죠? 비유를 들면. 탁구장에 가서 처음에 다른 사람 치는 거 보면 되게 웃겨. 쉬워 보여. 첫날부터 라켓 빌려가지고 게임하자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탁구가 쉬워도 탁구를 정상적으로 한두 달 연습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못 이겨. 무대뽀로 라켓 뜬 사람은. 그럼 탁구를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은 맨 처음에 뭐해? 처음에 치겠게 자세나 기본적인 것만 훈련을 하죠. 이상하게. 그 배우는 사람은 빨리 이걸 무슨 묘수 같은 걸 배워가지고 친구를 이겨야 되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마음이. 2달, 석 달, 넉 달, 반년까지 기본 자세만 가르쳐 이상하게. 그리고 탁구 배운 지 한 달이 됐는데도 지동생한테도 져. 이상하게. 꽁수를 쓰면 서브를 이상하게 넣는다 하면 못 당하죠 이거. 그래서 기본 자세만 연습해가지고. 근데 이게 언제쯤 빛이 나? 기본 훈련이 끝나면 빛이 나요. 이게. 기본 훈련이 끝나면 이 사기꾼들은 절대로 못 이겨 그 사람을.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요즘은 좀 덜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성질 급한 놈들은 갑자기 좋은 라켓을 사갖고서는 갑자기 코트에 뛰어들어가 느닷없이. 그러니까 겉모습만 비슷한 거야. 테니스복 입고 나도 라켓 들고 있고 나도 사람이다 이거야. 코트에 들어가서 설쳐 갑자기 게임하자고.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실수로 잘못돼가지고 상대방이 지금 신장염에 걸렸다든지 하면 맹장염에 걸렸다든지 배가 아픈 사람 상대방이 이길 수가 있죠. 근데 절대로 못 이기죠.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 그거 비슷한 거예요.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을 건너뛰어가지고 무슨 묘수가 없을까? 그러면 이상한 서브 같은 거 연습해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웃기는 짬뽕 같은 사람 내가 보니까. 상대방에게 서브권이 넘어가면 서브를 하나도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게 삶을 정상적으로 사, 정상적으로. 묘수를 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긴 도박판이 아니에요, 여긴. 운만 좋으면 패가 딱 38 광땡이 떠가지고, 완전히 또 운 더 좋게 또 그 직전 판에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돈이 쌓여 있어. 그 확률은 10만 분의 1 정도 되죠. 계산하면. 아주 한 큐에 땡겨왔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거 다 만회가 됐다. 보따리 싸고 나간다. 이런 아주 가당치 않은 꿈에 젖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요령을 피우면 한 큐에 이 법학을 땡길 수 없을까?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알려줘. 연구 좀 해보게 내가. 거기 의사를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이 의사가 속색이에요, 이거. 거기 보면 의사의 괄호 B번에 341페이지. 여기서 의사에 반한다는 게 뭐야?
명백하지 않은데 반한 경우야. 이 말이 그냥 어려운 말이죠. 명백하지 않은데 반한 게 또 뭐야 이거? 명백하지 않은데. 어? 이건 왜 구별이 중요하냐 하면 명백하지 않은데 반하면 이 명백하지 않은데 반하면 사무관리의 비용 상환이죠. 그런데 명백한데 반하면 그건 부당이득의 일반 원칙에 따라 거기 써 있잖아. 박스친데 안에. 그죠? 번호 매겨 번호. 1. 명백하지 않은데 반하는 경우. 1번이죠. 그럼 어떻게 해? 사무관리 비용 상환. 명백한데 반하면 부당이득에 따라서 반환해. 알겠습니까? 부당이득의 일반 원칙은 뭘까? 748조예요. 그러면 748조하고 여기 그 739조하고 비교해야 돼. 차이가 뭘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죠? 그 1, 2번을 갈라야 됩니다. 전혀 처리가 달라요, 이게. 전혀. 그거를, 거기 그 박스 친 데다가 별표 한 3개쯤 해놔요. 알겠죠? 그래갖고 338페이지 맨 밑에 거하고 종합해서 잘 정돈해야 됩니다. 338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본인의 의사. 본인의 의사가 사무관리의 핵심이에요. 이 의사가 지금 안 끝났어요. 이 의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맨 밑에 준사무관리가 나오죠. 준사무관리. 이것도 의사에 관한 거예요. 준사무관리. 준사무관리에서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342페이지 첫째 문단 끝에 보면 불법 관리가 주로 문제된다. 이런 게 보입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뭐만 빨간 걸로 네모치면 녹색으로 첫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불법 관리라고 써놓고 깨알글씨 쓴 거 있죠. 그걸 녹색으로 네모쳐. 불법 관리라고 쓰고 깨알글씨 써놓은 거 있잖아. 녹색으로 네모치라고. 문제가 그거예요. 정확하게 준사무관리가. 알겠습니까? 뭐라고? 타인의 사무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자기의 사무라고 우기고 관리 행위를 하는 때 이거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준사무관리. 이것도 의사에 관한 문제죠. 사무관리에서 어려운 건 다 의사의 문제야. 이 불법 관리가 통칭 우리가 준사무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건 줄 알고 있으면서 자기 거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 밑에 또 얘가 나오죠. 로마자 2번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얘가 나오고, 그거 다 메모리 펜칠해. 눈에 확 띄게. 거길 보면은 그 위에 녹색 안에 깨알 글씨에서 사무라 하여에서 그 하여를 지우고, 하여. 믿고라고 바꿔 쓰세요. 왜냐면 밑에 거 예를 보면 그 믿고를 말하는 거죠. 가만 보니까. 믿고. 하여가 아니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하여가 뭐야 도대체 갑자기. 밑에 것도 없이 정확하지 않게. 믿고야, 믿고. 알겠습니까? 일종의 착오에 속하는 거죠, 이게. 특수한 착오입니다. 그냥 알고 믿는 거야, 이상하게. 알고. 그럼 이 불법 관리는 어떻게 치냐? 이 문제를 왜 문제 삼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문제 삼을까, 이걸? 갑자기. 알겠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원래 사무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사무관리는 그럼 이게 잘못된 거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보니까 원래 거하고 다른 거죠. 이게 원래 사무관리에 딱 속하면 이게 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지 그냥. 그렇잖아.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타인 사무여야 되고, 그죠? 타인 사무. 타인 사무를 어떻게 검토한다고? 객관적으로 검토해. 모를 때는 주관적으로. 타인 사무고, 플러스 뭐야? 관리의사, 관리의사, 그죠? 저거를 왜 이해 못하냐면 곽윤희 선생님이 상당히 심통스러우시게 학생이 이해하기 안 써놓고 이게 앞에 걸 대입하게 써놨어 이걸. 이건 심통스러운 것도 아니야. 이건 원래 기초인데 여러분이 그런 훈련이 안 되는 거야. 책을 읽으면 그냥 여러분 책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나의 게으름과 꾀스러움을 위해서 모든 저자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쉽게 써놨을 거야 책을.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처음부터. 나 그걸 좀 알고 싶어. 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 터무니없이 항상. 왜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고 책도 나를 위해 써줬고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뭘 한 적 있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누구한테 그렇게 해봤는데? 평생 동안.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글을 쓸 때 읽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서 배려한 적이 합쳐서 몇 분 돼? 몇 분? 몇 분 되냐고 분으로 따져서. 자기는 전혀 안 하는 일을 남에게 기대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싶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책을 읽을 때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적들이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고 읽으라고 이거를. 여기 또 무슨 또 사악한 음모가 있을까 여기. 보니까 비수가 숨겨져 있구만 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책을 읽으라고 항상. 남한테 뭘 바라고 싶어요? 내가 뭐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했는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이 아니야. 공포에 질릴 필요 없어. 교육자는 원래 좀 과장돼서 얘기해. 기억에 남기 위해서. 이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거의 의미. 이게 뭐라고 써? 이게 뭐라고 했어? 책을 봐, 책을. 관리의사 있잖아, 그 앞에. 관리의사 배웠잖아, 조금 전에. 338페이지 메뉴에 있잖아. 그죠? 메뉴에 있잖아. 그죠? 이거를 알고, 이것을 알고, 이걸 가지고 해야 되죠. 이걸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진정한 사무관리가 돼. 그죠? 진정한 사무관리. 그럼 이 준사무관리는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뭐가 다르냐? 응?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다고 써있어. 준사무관리는 뭐가 다른 거야? 응? 응? 342페이지 매뉴얼을 읽어봐. 뭐야? 관리의사가 없는 거야. 관리의사가 없어. 없어. 그럼 관리의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써있어? 관리의사가 뭔지 알면 되죠. 사실상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 안 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럼 누구한테 귀속시키려고 했냐는 거야?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귀속 안 시키려고 했으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그러면 불법관리는 뭐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죠. 대입해서 써. 불법관리 그 녹색 네모친데 밑에다 써. 빈칸을 찾아가지고 연결해서.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쉽잖아. 확 들어오잖아 이게. 뭔 일인가? 앞에 거 대입하면 무지 쉽잖아 이게. 이게 설명 안 해도 될 정도잖아 이제. 고시촌에 수포가 있었어. 수포. 여기는 수많은 수포맨들이 득실거리죠. 명칭은 고시생인데 허구한 날 고시 이 슈퍼마켓에서 사는 놈들 있죠. 여기서 뭐 괜히 거기서 바깥에 그 나무로 만든 의자에 서로 몰려 앉아갖고 쓸데없는 얘기나 슬슬 하면서 심심하면 이제 뭐 야 아이스 캐키 내기 바둑 둘래? 한쪽에서는 고스톱으로 우리 이 맥주를 사자. 허구한 날 거기서 개기는 거야. 이런 사람들 슈퍼맨이라고 그래.
이 슈퍼맨들이 이제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말이에요. 슈퍼맨 중에 한 놈이 그날도 또 역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지나간 모든 날과 마찬가지로 그저 공부를 하니까 늦지막 일어나가지고 우유 하나하고 일간 스포츠나 사서 볼까? 그리고 이제 슬슬 내려가고 쓰레빠 걸고 눈곱을 띄면서 추접서 깨기. 그래갖고 가게 문 앞에 거의 도착했는데 아줌마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맨발로 버선발로 뛰어나가 차 타러. 그래서 불렀는데 듣지도 않고 막 가. 딱 가게를 보니까 텅 비어 있어. 여기서 그러니 수많은 사례가 가능하죠. 그다음부터 이제. 그죠? 다양한 법학적 사례들이 여기서 돌출해. 아줌마는 저쪽에 뛰어가고 있고, 가게 문은 열려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 묻는 건 그 중에 한 사건이야. 한 사건. 무슨 사건이냐면, 저 아줌마 가게 문도 안 닫고 어딜 가네? 내가 가게를 돌봐야지. 남의 사무인 걸 알고 있죠. 가게 돌보는 거. 가게에서 물건 팔고 돌봐주는 건 남의 사무 아니냐고. 아줌마 사무 아니냐고. 아무리 봐도. 거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뭐가 있어?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상의 이익을 아줌마한테 귀속시키려고 행위를 하면 이게 사무관리야 그냥. 근데 자기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면 이게 불법관리야. 준사무관리. 알겠습니다. 아직 뭐 하는 거야? 물건을 팔았어. 어떤 얼빵한 놈이 또 하나 들어와서 학생이. 고시원이 어두워서 근데 스탠드 하나 있습니까? 있지요. 이거 얼마입니까? 엄청난 해안을 갖고 있군요. 그 스탠드. 이 훌륭한 선택은 당신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겁니다. 그 스탠드는 정말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말이 합격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 스탠드를 썼던 저 위의 학생이 지금 일산에 가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야. 이런데 고시촌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말이 굉장히 잘 넘어가. 왜냐하면 여기 와 있으면 쓸쓸하고 막 불안하죠, 항상. 누가 조금만 따스한 말을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가슴이 뭉클해. 그죠? 여기 그 복사집과 서점이 그걸 악용하죠. 그래서 딱 보면 알죠. 서점 주인이나 복사집 주인들은. 이거 올라온 지 며칠 안 되는 이거 초짜구만 이거. 따스하고 감동 어린 말들로 이렇게 감쌉니다. 그럼 이제 또 학생들이 또 순진하죠. 그래갖고 남이 따스하게 나오면 자기 따스해. 책 보고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아유 아주머니 미안해요. 이거 오늘은 그냥 살펴보러 온 거고 다음에 와서 책 살까 이러면 아우 다음에도 사지 말아요. 우린 장사꾼이 아니에요. 학생에게 학생 언제나 궁금증이 있거나 참조할 일이 있으면 그냥 와서 책 좀 봐요. 그리고 시간 좀 걸리면 그 의자 좀 갖고 와라. 거기에 그 학생은 그냥 각오를 다지죠. 난 시험에 붙어도 이 서점에 올 거다. 근데 그 스탠드 사는 학생이 말이에요. 합격이라는 소리 한 100번 나오니까 입에서 맛이 가버렸어. 얼마예요? 그때 이미 얼마예요 할 때 그 가슴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 얼마래도 상관없다. 난 사고야 날 거다 이걸. 모자라면 난 은행을 토사도 산다 이거. 그래갖고 얼마예요? 그런데 이제 벌써 이 불법 관리자 녀석은 뭘 깨달았어? 이건 성공했구나 이거. 위대한 이빨력의 승리라고나 할까? 이래가면서 원래 5만 원인데 8만 원에 깎아드릴게요. 나하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한글로 얘기지만 우리 젊을 때는 동도 재현인 것 같은데 그냥 8만 원에 깎아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스탠드를 바라보는 순간 합격 통지서가 이렇게 어른거리게 오버랩 되면서 내야 된다 돈 이거. 8만 원 냈어. 8만 원 냈어. 이 학생은 8만 원 받고 가게 문 닫은 다음에 뜨뜻하게 담배를 꼬나물면서 일단 한 건은 올렸구나. 근데 이제 얼마 있다 저녁 때 아버지가 아줌마가 눈이 띵띵 보고 나타났어. 그래서 물어봤어. 아줌마 아까 왜 튀어나왔어요?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그래요. 그동안 나를 길러주신 그 은혜로움이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전화를 받자마자 나도 모르게 그만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이거야.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버선발이 거의 흙탕물이 돼 있어.
그래서 위로하는 척 하면서 아줌마. 근데 아줌마 없는 동안 내가 이 가게를 대신 봐줬는데. 응? 스탠드를 하나 팔았는데. 그러면서 돈을 내놨어. 돈을 내놨다. 이 돈이 얼마냐는 게 이 문제야. 이 돈이 얼마냐는 거야. 이 문제가 그 문제라고. 얼마를 내놨냐 이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스탠드의 시가는 얼마야? 5만 원이라니까? 받은 돈은 얼마야? 8만 원이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5만 원을 내놔야 되는지. 원래 5만 원만 내놔도 아줌마는 피해가 없죠. 원래 아줌마가 있어서 그렇게 팔 뻔했으니까. 근데 이 학생의 주머니에 8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물론 이 학생은 그 사이에 3만 원과 5만 원을 분리해서 주머니에 넣어놨죠. 어? 혹시 이게 꺼내다가 잘못 꺼내고 다 나오면 피곤하잖아 이거. 서로 간에. 그래서 분리해 놨는데 양쪽 주머니 걸 다 내놔야 되는지 5만 원 쪽 주머니 거만 내놔야 되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 문제의식을 정확히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해결할 때 무조건 답을 외우려고 하지 마. 답은 뭐 하려고 외워 그걸.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이 문제를 냈더니 나중에 이제 5만 원이 답이다. 만약 이렇게 말을 했으면 5만 원만 기억하는 거야. 객관식 문제 나면 5만 원만 찾아 거기서. 그 문제는 정가가 3만 원으로 바뀌어 있는데도 5만 원만 찾는다. 5만 원. 아 정말 깝깝해 정말 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갑자기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법리가 있죠. 근데 법리가. 이게 만약에 여러분 봐봐. 분명히 아까 요건상으로 봤을 때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그랬지. 사무관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의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사무관리. 그렇잖아. 사무관리가 안 되는데 이게 뭐 딴 게 돼야 되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부당이득이야. 그게 돈이 얼마든 간에 직구 아니죠. 직구 아니라고. 내놔야 되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이거야. 이거면 어떻게 돼? 이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시작할 때 말했잖아. 부당이득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뭐야? 이거는 손실만큼 반환하는 거야. 손실만큼. 손실자의 손실만큼 반환한다고 했잖아. 사무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전부인데 전부. 이거 손해배상이 되면 남의 가게를 이용해가지고 얻은 거죠 이게. 이게 혹시 손해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고의와 위법성을 갖추면. 이거 지금 고의와 위법성을 갖추는 소지가 능력이 있는 거죠. 손해배상은 손해만큼 뿐이야. 그죠? 손해만큼. 이게 사무관리가 된다면 만약에 사무관리가 어거지라도 된다면 전부라는 게 8만 원 아니야 이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얻은 거 전부가 8만 원 아니야 지금. 이건 시가만큼이라는 얘기죠. 이걸로 걸리면 어떻게 돼? 5만 원만 내놓으면 돼. 이 문제라고 지금 이게. 그래서 통상은 이것밖에 안 돼.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사무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야. 정책적인 문제야. 이걸 내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무관리는 절대로 안 되고 준자 붙여도 안 되고 이거밖에 처리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내놔야 된다고 믿는 학자는 어떻게든지 이걸 사무관리를 만들어야 돼. 근데 관리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준자를 쓱 붙이는 거야. 어거지로 막. 사무관리라는 거야 이거. 준 붙어가지고 막 그냥 강제로. 알겠습니까? 관리의사가 없는데 왜 사무관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준사무관리라고 하잖아. 여러분 그런 말은 많이 쓰죠. 준유사 이런 거. 그죠? 어떤 책에 꼭 필요한 내용이 정성스럽게 담겨져 있지 않아. 그래도 그걸 책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돼? 유사책이라고 우겨야 돼 막. 우겨야 된다고. 어떻게든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그거야 이거.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이걸 왜 한번에 간결하게 처리 안 되냐면 두 가지 점에서 서로 일리가 다 있어. 일리가. 지금 5만 원을 5만 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8만 원 받은 거를 이 슈퍼맨 학생의 이빨력의 승리라고 한다면 개인의 재능에 의한 거죠. 그렇잖아. 아줌마는 그렇게 못 팔어. 안 팔든지. 근데 이 학생은 뭐야? 이빨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5만 원밖에 치가가 안 나가는 것을 8만 원에 이게 파는데 성공했어. 그러니까 재능에 의한 거니까. 이 슈퍼맨 학생의 재능에 의한 건 슈퍼맨 학생의 주머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5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생각해. 3만 원은 학생이 갖고 이 3만 원은 학생의 이빨력의 대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재능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거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게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지만 지금 봐봐. 아줌마한테 이익을 귀속시키려고 하는 착한 뜻으로 만약에 이걸 했으면 어떻게 돼? 이 사건에서. 그럼 8만 원 내야 되죠. 3억 원에 이든 3억 원에 돼버리죠, 아예. 그러니까 3억 원에 된다는 게 뭐야? 아줌마한테 귀속시키려고 착한 의도로 돌봐준 거죠, 가게를. 그럼 8만 원 내야 돼. 근데 이 사례는 지금 뭐야? 뭔가 일부를 지가 띄어먹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착하게, 여러분들 요새 만화 보니까 이렇게 써놨대. 응? 착하게 살자. 스포츠 이런 망이 있더만 보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더라고요. 비명 소리 들리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나오는데 보니까 때를 막 박박 밀어 이상하게. 그리고 뭐 무슨 스토리인지 못하고 착하게 살자가. 착하게 살려면 목욕을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하여튼 이런 게 착하게 살면 어떻게 돼? 착하게 살면 8만 원 내야 돼. 그죠? 사악하게 살면 5만 원만 내놓으면 돼. 그죠? 만약에 3억 원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윤리적으로 이거. 지가 뛰어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돼, 3억 원에 안 된다 그러면 5만 원만 내면 되고 3만 원 먹고. 그러니까 흉악한 심보를 가지면 3만 원 땡기고 착하게 살면 한 푼도 못 남고. 이은영 선생님은 이걸 주장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 말이 결론이. 그래 그거는 어떻게 돼? 당연히 8만 원 내야 된다 이거야. 아줌마 다. 그 슈퍼맨 학생이 지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면 취할 수 있고 착하게 살면은 8만 원을 다 내야 된다 이거야. 그건 뭐 이상하다는 거야 말이. 그러니까 이 경우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중시하는 사람, 이 형평 감각을 중시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이건 준사무관리다 이거야. 준사무관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그런데 개인이 자기 이빨력 발휘해서 돈 버는 걸 왜 남에게 주냐? 그 사람 능력인데 그거는. 이거 강조하는 사람은 준사무관리 필요 없다는 거야. 5만 원만 받고 3만 원씩 가지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재 이 다수설과 판례는 밑에 거야. 개인 능력은 보상받아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 342페이지 로마자 2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읽어봐. 그러면 이게 뻥 뚫려 이거. 강의가 워낙 뛰어나니까.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 자네는 어떤가? 아직도 아니구나. 자네 이해가 되나? 표본 추출해보니까 다 이해가 된다니까 다 되는 걸로 간주하겠어. 알겠습니까? 갤럽 조사처럼 마이너스 1, 2%, 플러스 마이너스 1, 2%의 오차로 다 이해한 걸로 간주하겠어. 알겠습니까? 준사무관리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큰 툴만 이렇게 사무관리의 논점이 주로 어디 걸려 있어? 의사에 걸려 있어. 주로 까리한 부분 다 의사에 관련된 거야 보니까. 그죠? 논점이 다. 나머지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맨 앞에 사무관리 제목을 펴가지고 곤란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또 논점은 의사를 정확히 파악할 것. 이랬어요. 논점은. 어려운 문제는 다 의사에 관련된 문제야, 이게. 사무관리는. 왜? 이게 준계약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준계약에 속한다. 조금 쉬었다가 그 유명한
부당이득이 된다. 부당이득.